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전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내내 좀 흘러내리는 시장 속에서 시청자분들 마음속에서 좀 힘드신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좀 지치지 마시고 수익의 정석 방송 잘 따라오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님 든든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략들 전문가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또 9월 시장 또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시장을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는 방법들 좀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의 정석 그동안의 방송 공략주들 흐름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먼저 방송 공략주들 어떤 종목 있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난주 시장에서 인포뱅크, 유비커스 지난주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좀 준비를 해드렸고 9월 8일 시장에서 현대에버다임, 네페스라는 종목 또 9월 초에는 또 로봇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때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오셔서 이렇게 시세에 맞는 종목들을 전문가님들께서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또 방송 공략주 중에 솔리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저희가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8월 24일 방송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셔서 음봉 공략하신 이후에 좀 방송 이후에 39%의 상승 흐름 나타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9월,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이었죠. 이번 주 시장에서 좀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40%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비커스라는 종목 역시나 9월 15일 방송 공략주로 방송 이후에 또 12%라는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 저희가 또 금요일 방송 이 시간에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들이고 방송 중에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방송 공략주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종목들 공개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송 공략 주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타이밍, 매수가, 매도가까지 역시 잡아드린 종목 메스이상 같은 경우에는 6.7%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이은호 전문가님 종목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시회 전문 기업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끝난 이후에 또 6.7%라는 상승률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의 정석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나가는 노란톡방 공략주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공략주로 오브젠 가지고 오셔서 해당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5%라는 수익률 이뤄내신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공략 사유까지 좀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셨고요. 또 매도가 잡아주시면서 시청자분들 수익 인증해 주시는 모습까지 확인을 이 화면 통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 공략주였습니다. 4.29%라는 수익률 또 투명하게 이뤄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수익 인증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수익의 정석 방송 2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 여파 속에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님 전략들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수익의 정석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어제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나락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좀 많이 어질어질 하실 텐데 이런 데에서도 좀 멘탈을 좀 잘 잡고 좀 이렇게 차갑게 바라보면서 이 시장에서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세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도 이틀째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만 조금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까지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네. 이번 주 시장에서 사실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힘들죠.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안 전문가님. 힘들면 네. 세력이거나. 뭐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짚어드렸어요. 네. 우리 노란톡방도 그렇고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라고 짚어드렸느냐. 지난주 CPI 분명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유가 상승 이제 상방향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90달러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될 거다. 그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사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 예상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올랐죠. 거의 이틀 연속으로 1%대 상승 보여주면서 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국내 시장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좀 경고를 좀 세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시장이 많이 좀 눌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올라갔으니까 이건 좀 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이 2.5% 가량 빠졌죠. 이렇게 2.5% 가량 이제 코스닥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로 약간은 좀 하락이 나오지만 좀 안정세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다음 주는 그래도 짧게라도 좀 반등 구간이 살짝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 지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자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시장이 하락한 만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저희가 전해 들어봤고요. 또 테마주 순환이 빠르게 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 속에서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또 공략하신다면 수익으로 연결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수익의 정석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지금 저희가 방송이 어쨌든 그렇죠? 장중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30분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저희가 네. 마감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전문가님이랑? 이게 사실 네. 금요일 마감장 전략은요. 네. 이게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쵸. 그런 장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처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이번 주까지의 시장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정말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플한 장세였어요. 테마 장세. 네. 한마디로 테마가 이제 순환이 너무나도 빠르게 거의 하루 걸러서 하루씩 이렇게 테마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전날 급등 나왔던 회사들 다음날 급락 나오고 네. 전날까지 계속해서 재미없던 섹터들 갑자기 급등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말고요. 어제 네. 같은 경우도 뭐 위메이드 그 게임주들, 계열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서남이라든지 뭐 음. STX 계열사들 굉장히 네. 좀 급등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오늘 하락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에 혹은 테마에 탔다고 해도 다음 주에 시장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런 테마 순환 장세에
그대로 20% 빠지고 막 그런데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그냥 참고만 하되 오늘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제 섹터나 테마는 좀 웬만하면 거르시고 거르시고 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요. 좀 거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그동안 좀 이렇게 테마성에 이제 기인해서 올라갔다가 빠져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 그런 거를 오늘 마감 장세에서 딱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테마 올라갈 테마를 좀 미리 좀 탑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9월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초전도체부터 맥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까지 테마 순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그런 테마 순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들을 빠르게 따라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겠지만 사실상 이런 뉴스나 이슈를 미리 알고 사지 않는 이상 시청자분들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장세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작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들 또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서 그렇다면 네.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테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네. 오늘 아니 어제 시장까지 네. 좀 이렇게 초전도체가 다시 조금씩 좀 이렇게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오늘 선암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맞은 걸로 봐서 다음 주에도 뭐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걸로 봐요. 왜냐하면 LK99 자체가 사실 네. 뭐 초전도체로서 뭔가 이렇게 효력이 뭐 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오히려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 사막 같은 시장 안에서 뭐 같다? 신기루 같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네. 그동안에 이제 초전도체 이후에 어떤 테마가 상승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다음에 맥신. 맞아요. 맥신이 네.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이 맥신에 관련된 회사들이 네. 어느 정도 좀 막 20%에서 슈팅이 상승 딱 그러니까요. 나왔다가 네네. 쭉 가라앉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지금 네. 주목을 했다는 딱 얘기예요. 네네. 딱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수계 2차 전지예요. 아나운서님 수계 2차 전지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물이랑 아연으로 만든 2차 전지라고 공부 좀 하셨나 알고 보네요. 있거든요. 네, 일단 네. 물이랑 아연으로 2차 전지를 만드는 걸 이제 그 수계 2차 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물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아함을 좀 표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이고 이제 저는 이 2차 전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계 2차 전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물과 아연으로 만드는 2차 전지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좀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네. 이 2차 전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수소가 안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서 점점 내부 압력, 배터리 내부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되고 네. 풍선 터지듯이 팡하고 터질 터지게 수가 되죠. 있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계 2차 전지 상용화의 이제 걸림돌이었던 이제 수소 발생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소 발생 문제 좀 치명적인 이런 결함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수계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전지로 좀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이 전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수계 2차 전지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선생님? LFP 네. 배터리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수계 2차 전지의 좀 이렇게 단점이라고 하면 이 덴드라이트 문제라고 있어요. 이 덴드라이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배터리는 핸드폰 배터리든 뭐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 안쪽에 뭐가 굳는다. 그래서 뭐 수명이 줄어든다. 네네. 근데 이 안쪽에 이 배터리 안쪽에 굳는 걸 덴드라이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계 아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덴드라이트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굉장히 좀 심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수명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 하고 있던 건데 사실 이거를 맥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맥신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와 이제 한국교통대가 함께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요걸 이제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계아연 2차 전지 대책이 뭐가 좋길래? 네. 뭐가 그렇게 좋길래 요거를 좀 봐야 되나? 이게 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 일단 비용이 저렴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쉬워요. 뭐 리튬이다, 코발트다 이런 거 막 여러 개 들어가는 거랑 물이랑 아연으로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싸겠어요? 당연히
물이랑 아연으로 만드는 게 그쵸. 싸겠죠. 네, 물이랑 저렴하겠죠. 아연으로 만드는 게 훨씬 쌉니다. 그리고 친환경 딱 봐도 그냥 친환경적이잖아요. 이 친환경적이란 건 뭐냐면 유럽, 미국,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전 세계 뭐 탄소 중립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국가라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상용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계 아연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좀 기존의 배터리들은 약간 네. 화재 발생에 대한 네, 좀 네. 우려가 좀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뭐 물로 만드는데 화재 발생하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지는 문제도 좀 해결이 됐다 보니까 이제 수계 아연 2차 전지로 이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그런 연구가 굉장히 집중이 될 수 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결함 중 하나인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맥신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다음 주에 테마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 맥신으로 한번 꼽아주셨고요. 사실 또 이 맥신 같은 경우에 수계 아연 2차 전지의 치명적인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마감장 전략으로 또 이 2차 전지, 수계 아연 2차 전지 그리고 맥신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하신다면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 2차 수계 아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또 친환경, 거기다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배터리보다는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네. 수계 아연 2차 전지 네. 사실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나 이런 쪽은 저희가 너무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렇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이 이런 종목들을 접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시청자분들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 종목을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또 맥신 관련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아니에요. 합쳐서 봐야 돼요. 합쳐서 봐야 합쳐서 하나요? 봐야 되는 네. 이유가 맥시는 사실 그동안 이 2차 전지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네네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맥신과 네. 이제 왜 맥신을 2차 전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네, 좀 네. 연구하는 좀 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맥신과 2차 전지는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친환경적이고 비용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고 네. 그리고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네. 더 가파르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이 맥신 관련주들이 한번 주목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 뭐 3일 천하다라는 말도 있었고 폭락을 정말 가파른 속도로 폭락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님. 맞아요. 그래서 이 맥신 관련주들 테마가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수는 있겠지만 좀 접근하는 게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서울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테마를 잡는 것도요. 네. 지금 상승 중인 테마를 잡는 거랑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잡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뭐 그냥 그러면 차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 회사의 차트를 볼게요. 일단 뭐 2023년부터의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3,500원에서 좀 1년 동안 횡보를 계속했어요. 이 말이 뭐냐?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는 3,500원에서 4,000원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낮지가 않다라고 네. 이미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아주 조금씩. 그러면서 쭉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서의 매수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맥신 이슈가 터지자마자 6,200원까지 급등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 회사가 좀 전환사채가 좀 있었어요. 그 전환사채라든지 그 전환사채 청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섹터 소강 네. 약간 테마가 소강되면서 이렇게 좀 계단식 하락으로 지금 다시 3,7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일봉 차트를 보면 봐봐요. 3,5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네. 어때요? 이 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달았어요. 길게 달면서 3,700원까지 다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 회사는 3,7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시장이 떨구지 않을 회사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 아연 2차 전지, 그러니까 차세대 2차 전지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맥신이라는 소재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 테마 순환 장세 안에서 주도주로서 맥신 그리고 맥신과 2차 전지를 엮어버리는 이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3,700원 아래로는 저희가 다 뭐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럼요. 이게 3,700원 아래로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3,700원 아래로는 웬만큼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주 동안 네. 좀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각을 받았던 네. 그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되면 이제 완전히 흐지부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기루라고 실제가 없다고. 근데 이 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테마는 다시 순환에 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테마의 순환에 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 상태가 어떻다? 내려앉아 있다. 예전에 급등 나오기 전으로 네. 내려앉아 있다. 눌려 있다. 그러면 이때 공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 뭐 이제 3시 30분에 장이 마감되잖아요. 시간 외에 뭐 거래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네. 3시 30분에 이제 장이 마감되는데 이 장 마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어떤 섹터가 부각받고 어떤 테마가 움직일 것인가. 그 와중에서도 오늘 그리고 어제 나왔던 상승이 크게 나왔던 테마들 어떤 위험 테마들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복기하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주도 테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맥신이라고. 맥신 다음 주에 주도주로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꼭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진입 타이밍이나 뭐 매수 전략은 받아봤지만 예. 목표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아. 보면 좋을까요? 좋은 네. 질문하셨어요. 자, 차트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예. 차트를 보면 자, 최근에 이제 6,000원을 살짝 뚫은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이전에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급등세에서도 6,500원까지밖에 상승이 안 나왔던 회사예요. 고점이 6,500원. 맞아요. 네. 일단 고점은 6,500원이라고 핀을 받고 시작하세요. 네. 왜냐하면 맥시는 사실 형체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에 더 가깝습니다.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1, 2주 내에 끊을 생각하세요.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매물대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내는 매물대는 안 보이지만 지금 5,000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모습 보여요. 자, 아나운서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이 이 종목을 샀어요. 네. 샀는데 문제야. 자, 5,500원에 샀네. 5,500원이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 나오면 만약에 네. 5,500원까지 딱 상승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500원이요? 일단 전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나와야 돼요. 탈출을 왜냐하면 해야죠, 전문가님. 단기 급등이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탈출을 하는 매물이 이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3,700원에서 3,8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약간 한 5,000원에서 4,800원 선에서 매도 라인을 잡으시면 아주 깔끔한 매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시장에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는 맥신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이 맥신 관련주들 재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오늘 준비해 주신 이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수계아연 2차 전지의 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맥신을 활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전해 들어봤고요. 차세대 2차 전지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맥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3,70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3,700원 아래로는 매수 유효하고 또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1, 2주 안에 조금 단기 공략하시면서 조금 4,000원대, 5,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당 종목 첫 번째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막, 하단의 자막 참고하시면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또 노란톡방 안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이런 이유에서 공략해보자 강점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요? 강점. 네. 자, 테마 장세다. 다음 주 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잠깐 나올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뭐 이슈가 있는데도 테마가 눌렸다. 네. 그러면 이 맥심 테마 여러분들께서 미리 잡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리 잡으셔야 되는 단기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또 오치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그 요새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장입니다. 네. 뭐 일단 주식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도 그렇고 다들 힘든 장인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요새 좀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까 이윤호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은 뭐 막 이제 상승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 맞아요. 역전돼서 네. 하락 나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섹터들을 내가 공략을 잘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야, 삼성전자 조금 눌렸으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자. 이러면 이제 몇 년 동안 거기 계셔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삼성전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그 수급이 제대로 들어가냐, 뭐 안 들어가냐. 물론 삼성전자 이제 거래량도 많고 한 그런 기업이지만 이제 요새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무리 연준이 이제 야, 나 기준금리 인상은 안 했다. 이번에 인상은 안 했는데 동결은 했지만 이제 연내에 또 추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JP모건 CEO도 우리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내년에 하락을 하긴 시킬 건데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그 인하 폭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네. 보면 저는 이제 속으로 와 진짜 개인 투자자들 다 죽이던 이야기들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섹터가 어떤 거냐 요새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네. 이제 요새 앵커님 네. 그 앵커님은 요새 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종목을 쳐다볼 여력이 없네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테마에 접근을 한다는 것조차 좀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추가적인 네. 그 투입할 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뭔가 또 들어갔다가 또 신규 물리고. 종목에도 물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이거에 대한 네.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 왜냐하면은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매도. 맞아요. 손절을 못하세요. 손절. 맞아요.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섹터들은 네. 뭐 핵융합, 뭐 원전 해가지고 네옴시티, 뭐 우크라이나,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거기와 조금 관련은 있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 자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이제 불치병, 난치병. 이제 암을 대체 언제 정복하냐? 암이 지금 몇 세기 동안 우리 그 인간을 굉장히 크게 괴롭혀온 최악의 그 병입니다. 뭐 간암, 폐암, 췌장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입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안 받아요. 수술을 안 받아. 그냥 누워 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어떤 거냐면은 뭐 어디 뭐 주사를 꽂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양성자, 중성자 뭐 그런 것들의 그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 네. 입자에서 탄소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입자인데 걔를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중입자 치료 관련주들 뭐가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고 있으면 뭐 모비스라든지 다원시스, 뭐 비츠롤테크 네. 뭐 이런 애들 잘 오르고 있어요. 그걸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장에 또 이제 비츠롤테크가 조정받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잠깐만 비츠롤테크도 뭐 그래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력 제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보다 실질적으로 핵융합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 돌리기 위해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기술력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 쪽에서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핵융합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조금 후발로 가도 훨씬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님이나 이제 다른 네. 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와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할 섹터 중에 또 중입자 치료 관련 테마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을 잘 선별하시는 안목을 기르시는 능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들 받아보시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또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종목들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중입자 치료 관련 테마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관련 종목에서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앵커님 그 예전에 네. 1800년도, 1877년도에 태어나신 네. 그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뭔가 발명을 했거든요. 네. 자,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발명으로 인해서 암을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뻔했어요. 네네.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이랑 네. 그분이 만들었던 기계들이 싹 다 불에 탑니다. 어. 그리고 그분은 독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독사를 당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음. 사실상 정말 몇 세기 동안 그 암 때문에 우리는 네.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1800년,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는 걸로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막 이제 소리 좋으신 분들 딱 이제 그 와인잔 가지고 소리 내면은 와인잔 깨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깨지냐면은 이 그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랑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는 고유 진동수가 일치를 하면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그 타코마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 타코마 다리가 그때 당시 만들었을 때 세계 세 번째로 가장 긴 다리라고 했어요. 네. 이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부서졌냐? 굉장히 정밀하게 만든 건데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고유 진동수와 이 다리의 부품이 가지고 있던 고유 진동수가 맞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출렁출렁 하다가 박살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은 공진으로도 이게 똑같은 이제 그 고유 진동수로도 충분히 암세포를 박멸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라이프 박사가 16명 그 암 말기 환자 16명을 데리고 3개월 동안 그 공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 중에 몇 명이 혹시 그 완치가 됐을까요, 앵커님? 90% 이상 완치가 됐나요? 16명이 네.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네. 14명이 어. 14명이 완치가 되고요. 네. 나머지 2명은 그 이후 한 달 안에 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들이 16명이 네. 완치가 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라이프 박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제 암 정복의 길이 너무 멀어졌죠. 너무 멀어졌는데 이번에 또 암 정복이 가능하게 된 그런 이슈들이 바로 네네. 중입자 치료입니다. 한 지금 100년 만에 다시 암 정복이 되냐 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입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중입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중입자 가속기라는 걸 돌려야 돼요. 안에다가 중입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입자 가속기에다가 중입자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만드냐면은 빛의 70%까지 말이 안 되는 속도예요. 빛의 7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입자를 이제 그 암세포 있는 곳에다 쏩니다. 네. 쏴요. 근데 이제 사람의 그 신체는 다 뚫고 들어가니까 너무 작으니까 다 뚫고 들어가니까 통증이 없어요. 통증 없이 암세포를 타격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융합 발전 시설 그리고 이제 그런 원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전력 기술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냐면은 전력 그 제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다 이제 핵융합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라든지 모비스라든지 그런 애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데 네. 후발로 이 종목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굉장히 크게 조금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뭐 공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입자 치료가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새로운 그 의료 그 기술의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가 한 달 만에 후유증 없이 완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상당한 강세를 이번 주 시장에서 나타내줬습니다. 대장주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상당한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만 또 테마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들어와 준다면 또 해당 종목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참여 방법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 중에서도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고 이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 원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 전문가님. 네. 사실 이윤호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오늘 수계아연 2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도 그렇고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리고 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쵸. 모비스도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다가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쨌든 다음 주 시장 공략주로 준비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이 종목 모멘텀이 남아있는지. 네. 완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한 곳에서만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데 제주도 쪽이랑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중입자 치료 시설을 계속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거는요 정복이 불가능했어요. 네, 사실상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불과 한 10년, 한 20년 됐나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결핵, 폐결핵 뭐 이런 이슈들만 와도 사실상 암과 동일시되는 그런 굉장히 고위험성 이제 좀 그 질환이었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만에 다시 온 기회입니다. 다시 온 기회를 암을 정복을 할 수 있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안 돼도 지금 네. 전립선 암에만 정확하게 완벽히 효과가 다 입증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다른 암들이 아니고 전립선 암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다가 싹 다 이런 시설들, 이런 그 중입자 치료들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전립선 암 그 사실상 50대, 60대 되시는 이제 그 성인 그 좀 어르신들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립선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세요. 제 네네. 주변에서도 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 치료 시설들은 당연히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일주일만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딱 일주일. 네. 만약에 일주일 안에 얘네들이 시세를 못 받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앵커님이나 그 우리나라 그 많은 빨리빨리 민족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딱 일주일 다음 주가 안 되겠네요.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휴장이기 때문에
딱 그 추석 끝난 주 2주까지만 10월 초까지만 보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이 중압기 가속기를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고 대형 병원들에서도 이 중압기 가속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입자 가속기를 다른 말로 암치료 명사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이 중입자 가속기 시대가 열린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뭐 비츠로테크나 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부각받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시청자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방송 시간 중에 함께해 주셔야 해당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방송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안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일주일 안에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단기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런 공략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제 손으로 움직이면서 보여드린 적은 처음이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각받는 그런 시장과 너무 네. 맞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제가 보고 있는 움직임 자체들 왜 회원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라면 너무 많이 눌려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락 낙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락 쐐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락 쐐기형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런 이렇게 한번 눌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요 만나는 지점에서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락 쐐기형이라는 차트인데 사실상 제가 이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차트 패턴은 진짜 수백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걸 다 알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차트 움직임은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또 크게 한번 눌렸다가 터치한 이후로 또 다시 또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후로 이번에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또 여기죠. 이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또 움직였죠. 또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자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온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온 이후 끝났네, 야 더 빠지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갭상승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이어나왔고 자 그럼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네. 여기도 거래량 나왔고, 여기도 거래량 나왔고, 여기도 거래량 나왔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끝날 차트는 아니다. 끝날 차트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자, 사실상 이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 내려간 상태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딱 2주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2주를 봐서 만약에 15,000원 이후 15,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를 하시고 최소 18,000원에서 19,000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 상황이다. 제가 목표가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5,000원 중반대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18,000원에서 19,000원대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길게 봐도 충분합니다. 왜 더 길게 봐도 충분하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몇 년 동안도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 나올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 다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손절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차트 뭐 쐐기형, 뭐 깃발형, 뭐 어센딩, 그 뭐 디센딩, 뭐 트라이앵글 이야기하면서 막 이게 수십 가지 막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헤드앤숄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이 지지선을 잡는 거예요. 이 지지선을 잡아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 네. 바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파냐? 왜 못 파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걸로 크게 날려본 적도 있고 왜 못 파냐면 많은 분들이 기다려 보니까 버텨 보니까 수익 전환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버텨 보니까 본전에서 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좀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패가망신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내가 정해놓은 그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내 목숨을 걸 거야. 이 기업이 뭐라고? 이 기업은 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께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내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샀다. 여기에서 샀는데 여기 지금 지지를 받을 만한 데가 너무 고점이라 없어요. 그럼 여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랑 같이 맞닿는 이 부분. 그래 여기를 깨면은 팔자. 하면은 손실 한 20%만 보고 팔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뚫고 내려가면은 죽는 거예요. 계속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네. 사실 이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네. 차트가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차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과 좀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 맞아요.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마이너스 한 12% 정도만 빠지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게 시세만 잘 받아준다 그러면은 향후 목표 주가를 지금 한 여기서부터 제가 한 요 정도까지 잡았는데 한 40%. 한 40%요. 네, 플러스 네, 한 40%.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이슈나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딱 2주 정도만 네. 보시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3%가 넘어갔다 하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고 내가 여기서 상승 흐름이 잘 받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40% 정도 목표 주가 잡고 이제 조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차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치아 전문가님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큰 테마에서 봤을 때는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또 중입자 치료 관련주, 가속기와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여주셨지만 차트상에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근과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진입가 15,000원 부근에서 진입해 볼 수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한번 목표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2분 남았습니다. 지금 하단에 제 밑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화면 가까이 다가오셔서 살짝 가져다만 대시면요.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작에서 다시 한번 또 재부각을 받고 있는 맥신 관련주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다음 주 시장에서 테마 순환 이루어져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 부각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계아연 2차 전지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환 사채를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고 전문가님들이 준비해오신 방송 공략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또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